서비스 조직에 있어서는 일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라 특정 어떤 서비스 조직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를 행하는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의 감정이 아닌 감정을 숨겨야만 하는 그러한 그 감정이 이제 감정 부조화를 겪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 감정은 화가 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 고객을 대할 때는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감정 부조화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직무 소진, 직무 소진은 증가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하나의 변수로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조절 변수가 뭐가 있나 이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서피스 이제 액팅이라고 해서 표면 행동이라고, 감정 노동에서 내가 감정을 숨기고 억지 감정을 보이는 게 표면 행동인데, 이러한 표면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표면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과 셀프 에피커시, 결국 서피스 액팅, 셀프 에피커시와 같은 자기 효능감, 나는 이렇게 표면 행동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감정 표현, 내가 진짜 감정은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서비스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감정을 드러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감정 표현의 중요도, 이러한 같은 변수들이 그 조절 효과를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여기 이제 변수가 드러나긴 하는데, 얘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감정적인 소진이나 직무 만족도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될 것이고, 조절 변수는 바로 이와 같은 요거 두 개가 셀프 에피커시나 어센틱 이모션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조절 변수가 되는데, 뭐 이와 같은 분석, 그러니까 결국엔 조조 효과, 회귀 분석의 조조 효과를 검증할 때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어떠한 그 단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겠죠. 뭐 첫 번째는 뭐 이제 기술, 아까 지금 봤던 그와 같은 이제 기술 통계량, 그 다음에 뭐 상관관계수, 신뢰도 같은 것들을 일단은 이제 배시해주고, 뭐 다 안전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뭐 판별 타당도나 수렴 타당도를 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을 했다는 얘기고, 그때 이제 적합도 지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적합도 지수가 CFI, 그 다음에 IFI, 그 다음에 TLI, 그 다음에 RMSEA,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지수고,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할 만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판매 타당도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인 간의 두 개의 유형에 다른 어떠한 뭐 분석을 시행을 했다 이야기하고, 첫 번째 분석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여러 개를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다양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그래서 얘가 지금 결국에는 요인이 5개, 이렇게 5개고, 얘가 서피스 액팅, 감정 노동, 그 다음에 종속 변수, 감정 소진이나 직무 만족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정 노동, 셀프 에피커시, 여기는 실제 감정을 보이는 중요도, 이와 같은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서 내재되고 있는 그러한 요인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이렇게 다양한 모형을 이렇게 하면 이제 2요인 모형이 될 것이고, 다양한 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1요인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 간의 내재 모형이 되는데, 1요인 모형은 이제 2요인 모형에 뭐 내재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 내재가 되든 그렇게 된다면은 카이스케어 차이값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어떠한 연구 모형의 타당함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 모형들을 제시하고, 대안 모형이 내재 모형이라면은 모형 간의 카이스케어 차이값을 검증을 해서 차이가 있다면은 내재 그 이제 원래 연구 모형이 훨씬 더 뭐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아까 이 연구자들이 제안한 뭐 이제 AVE 값이죠. AVE 값은 AVE 값이 요인간 상관관계수보다 크다면 요인간 상관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다면 요인간 상관관계수 제곱보다 초과한다면 판별 타당도는 입증되었다고 보겠다 이렇게 됐고 모든 것이 이런 걸 충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방법 편의에 대한 이야기죠. 공통방법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공통방법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공통방법 편의라는 거는 방법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한 개의 단일한 출처 즉 하나의 방법 질문지라고 하는 방법 속에 많은 별량이 지금 내재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측정이 되어서 그렇게 별량이 있다면 그것 하나의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근거하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연구자들이 권장했던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하멘의 1요인 검증 얘는 이제 뭐 별게 아니고 그 모든 요인들이 하나의 요인처럼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인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이렇게 그 측정 변수가 다 붙어 있고 그랬을 때 이 요인이 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요인의 요인 구조에 적합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없는 연구 모형이 갖는 요인 구조의 적합도 간의 뭐 차이를 뭐 비교하겠다 하는 게 1요인 이제 검증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뭐 적합도 지수가 그래서 여기 1요인 확인적 요인 분석의 해는 5요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뭐 훨씬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차이값 또한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5요인 구조를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하멘이 제시했던 이제 공통방법 편의의 위험은 없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단일한 방법의 요인으로 유도되어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위해서 이제 상호작용항을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말하듯이 통제 변수들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에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집어넣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는 아까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통계 변수, 두 번째 단계에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세 번째 단계에 집어넣는다. 근데 다중공소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평균 중심화를 해서 집어넣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 있죠. 중심화를 해서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변형은 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유의 수준을 이 상호작용항에 유의 수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만약에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만 하는 것들이 바로 어떠한 수준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에이킨과 웨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 변수가 연속형이기 때문에 집단형이 아니어서 만약에 얘가 집단 변수라면은 뭐 단순하게 높은 집단, 뭐 낮은 집단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절 변수에 얘도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그래프 선을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
표준편차인 선을 하나 그려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단순 기울기 검정이라는 거를 해줘야 한다. 단순 기울기 검정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제시를 했던 이렇게 제시한 이 기울기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즉 이 기울기 베타 값이 비울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지 그 검정도 시행해서 어떠한 선에서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래프가 제시되는데 얘는 유의하고 얘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면은 얘에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simple slope analysis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수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겠죠. 뭐 얘가 평균과 표준편차, 그 다음에 대각선은 크롬바 알파 값들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수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이제 아까 전에 말을 했던 독립변수, 그 다음에 조절변수 2개,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고배항을 1단계는 통제, 2단계에는 독립변수 조절, 3단계 상호작용 집어넣고 어느 것이 유효한 거 확인했을 때 보시면 여기 2개, 여기 하나가 유효하죠. 즉 종속변수가 감정 소진일 때는 모든 2개의 조절변수가 모두 다 유효하지만 직무 만족일 때는 하나만, 실제 자기 감정 표현의 중요도만 유효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죠. 이 그래프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내 감정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이러한 집단이라면은 표면 행동으로 인한 감정 소진은 더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걸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집단,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집단이라면 그 행동은, 감정 소진은 표면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반대로 나타나겠죠. 직무 만족이니까. 또 강한 내 감정을 실제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당연히 직무 만족도 떨어질 것이고, 그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은 직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는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다른 하나, 지금 그 Surface Acting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내가 실제로 표면적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어, 난 정말 잘할 수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의 조절 효과인 경우에는 높은 효능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당연히 직무적 소진, 감정적 소진은 떨어지고, 낮은 효능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 효과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